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매주 수요일 퇴근 후에 모여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임 평화통일 시민행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291차 수요평화 촛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291차 수요평화 촛불은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새 정부는 부디 사드 배치 철회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망설임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291차 수요평화 촛불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수요평화 뉴스를 전하는, 평화 관련 뉴스를 전하는 수요평화 뉴스가 먼저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탄생한 만큼 새 정부에게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91차 수요평화 촛불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평화 관련 뉴스 점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평화통일 시민행동의 사무국장님 황남선 사무국장님 모셔보고 수요평화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연휴가 되게 길었었는데요. 어떻게 평화 관련 뉴스들이 많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는 대선이었겠죠. 대통령이 바뀐 게 가장 큰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취임사를 했죠. 취임사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한반도 평화 관련한 취임사 내용은 필요하면 안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곧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고, 베이징과 도쿄도, 그리고 조성이 되면 평양에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재인 새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제 취임한 지 만 24시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할 수는 없고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국방부 입장은 사드 배치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미사일 발사대 4개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장비 반입이 늦어지는 것은 확실치 않겠냐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요. 주한미군은 나머지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는 이야기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목소리 꾸준히 외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뉴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그런 의사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교토통신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트럼프가 계속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 안에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난달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북한 정권 교체나 김정은 정권 붕괴, 남북통일 가속화, 미군의 38선 이북 진공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중국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인데요. 언론을 통해서는 가장 앞에 거 핵포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봐야 될 것은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언론을 통해 어쨌든 공개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나 국무장관이나 이런 식의 언론을 통해서 어떤 협상 조건들을 미국이 북한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파격적인 4가지 조건은 적대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크게 보이고, 북한과의 협상이나 정상회담은 남북의 정상회담도 단기간 안에 되지 않듯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정상회담 혹은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타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핵 동결 혹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바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어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위기이기도 하고요. 종잡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바마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대북 정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 그 북미 간의 가장 최근에 했던 선언이 9.19 공동선언이었습니다. 핵 동결을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북미 간에 무엇을 할 건지 협상을 한 것인데요. 그 이상을 협상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북미가 민간 트랙, 1.5 트랙 차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들이 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거나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음은 사드 관련 뉴스입니다. 사드가 한물 간무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이 이제서야 사드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놓으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계속 있었잖아요. 미국의 미국의 예산은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른데,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 안에 사드에 관련한 미국 본토 내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부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1천억 달러밖에 안 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드 한 개 포대가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1조 1천억 정도까지 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로키드 마틴 내에서 사드 무기를 더 이상 생산할 계획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문해야 생산을 하는 건데 주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고작 미사일, 사드에 들어가는 미사일 12개 정도를 살 수 있는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정말 첨단 무기 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고민이 있다면 사드로 계속 로키드 마틴사에서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이미 돈 주고 산 사드 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으면서 그 비용 1조 1천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트럼프가 계속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본토 내에 이미 돈 주고 사버린 중고를 저희 보고 사라고 하는데도, 돈을 내라고 하는데도 1조 1천억 새 것값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기를 팔아먹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건 유승민
그 후보였던 사람이 뭐 세계 포대까지 들여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들여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드 무기를 만들고 있는 록히드 마틴사는 사드 무기를 만들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물간 무기를 도입하는데 우리의 돈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목소리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요. 지난 1월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사드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대화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얘기도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근혜 퇴진 촛불이 이어지고 있었던 11월, 12월, 1, 2, 3월 달 동안 이 한국 내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바삐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직접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사표를 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1월 달에 지금은 잘린 그 백악관에 미국 워싱턴에 마이크 플린 백악관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나오는 이야기들이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중국, 남한, 북한의 4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문서화한 것이 있어요. 그 북한의 요구는 그때 당시에 90년대 중반이면 20년 전이잖아요.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관진이 마이크 플린에게 이 내용을 갖다 주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갖다 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자료를 주고 설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트럼프 1월 달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다들 궁금해했던 시기에 북한은 이런 요구를 할 것이니까 북한과는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고요. 3월 달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사드 조기 배치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평화 논의,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들을 말리려고 갔다라는 것이 지금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김관진를 비롯해서 김관진이나 한민구 국방장관, 그래서 이 70년 동안 남한이 어떤 안보 문제나 대북 적대 정책이 좋았던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에 직접 가서 설득도 했고요. 사드를 이렇게 조기에 배치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정말 박근혜 적폐 세력,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 부디 이 적폐 잔당들을 다 제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